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새 정부 초반 산적한 국정 현안과 개혁 법안, 또 정부 예산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정기국회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시작부터 아주 대형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MBC 김장겸 사장의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전국이 급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이 영장이 발부되자 자유한국당이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 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언론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오늘 긴급 최고회의에서 강력한 대정권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강경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인 오후 3시부터 이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 원외 인사인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이 주재를 하기로 했고요. 어제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자 이런 강경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바른정당도 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라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민주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일단 상식적인 법 논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 김장겸 사장이 그동안 특권을 노리고 이 법 위에 군림해 왔다면서 이 본인이 스스로 이 결자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냐, 방송 장악이냐, 이 문제만큼은 두 보수 여당이 이제 비슷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바른정당도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이 YTN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이 사업가로부터 이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천만 원어치를 챙겼다. 이런 의혹이 핵심인데 일단 이 대표 보도 직후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차용증 같은 거를 쓰시거나 그러시는 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차용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차용증 공개하지 않았고 또 이 돈을 건넸다고 하는 사업가가 이 빌려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은 당연히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모레 검찰이 사건을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현재 바른정당 분위기 뒤숭숭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이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론이라든지 이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당내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 거취와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이 대표가 결심할 상황이고 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이 모아질 걸로 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만큼 이제 조금 있으면 진상이 좀 규명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지금 정치부 출입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 금품수 사건을 많이 지켜보았는데 일단 사건 초기 흐름은 그때와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대표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검찰 수사를 아마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3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긴급 의원총회가 이제 소집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정기국회가 다음 주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바로 어떤 기싸움이 좀 팽팽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회식은 어제 이제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삿바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이미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일단 정세균 의장은 어제 이 개회사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약속한 20대 국회가
선의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상호 협력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보듬고 안심시켜 나갑시다. 뭐 다시 한번 정세균 의장이 협치를 강조한 건데, 근데 사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공영방송 문제도 그렇고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이미 기싸움이 시작됐고요. 특히 이 새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이번 주 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 이른바 이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고요. 또 아직 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 야당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청와대에서 이런 이 백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대 출신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보수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히려 야당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박성진 후보자 해명을 보면서 4차원의 정신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뭐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현재 정의당도 지금 이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저희 뭐 리포트 나가긴 했는데 이른바 여의도에 현재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이 임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진 후보자가 과연 임명이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 11일 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까지는 우선 좀 봐야 되겠죠. 또 관건이 뭐냐면 지금 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제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에 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좀 오히려 지지층에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코드가 같다고 해서 이제 비판하다가 이제는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야가 김희수 상당히 지금 뭐 미뤄지고 있는데요.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은 표결 처리하기로 했죠. 네, 이 문 대통령 취임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열흘 뒤에 아마 김희수 재판관 이 헌재소장 지명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넉 달째 지금 제자리 걸음 중이거든요. 근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 4당 원내대표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회동을 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야당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뭐 거기에 합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임명 동의안은 일단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2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 찬성한다고 해서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석의 국민의당이 현재 캐스팅 보트로 남아 있는데 어제 제가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각자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반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제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결될 수도 있다고 예전에 김동철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면 부결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네. 주말 사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정세균 의장이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요. 그 직권 상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는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서 다시 제출하거나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 뭐 올해 안에 어떻게 보면 헌재소장 공백이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부결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러브콜을 좀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실제 직권 상정까지 갈지
또 직권상정 가더라도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정기국회의 어떤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 당의 입장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제 100일 동안의 예산 입법 전쟁이죠. 시작이 됐는데 이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나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고요. 또 추석 이후에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예. 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포부를 내놨습니다. 우선 양대 민생 현안인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 해소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제고, 주거시장 안정, 가계부채 해결 등 관련 법안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는 정기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 신적폐라는 것은 안보 적폐, 또 경제 적폐, 또 좌파 적폐, 또 졸속 적폐, 인사 적폐 이 5가지로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이 5가지 5대 신적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잡고 예. 여야 모두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당이 모두 적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 가리키는 대상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새 정부 초반에 불거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좀 부각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예. 뭐 현재 4당 체제 속에서 여소야대 속에서 과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사안별로 어떻게 헤쳐모일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 이종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